조선왕조실록 고급 3편 계유장난 수양대군 첫 번째 얘기 세조 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유장난 1453년 11월 12일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세종의 여러 대군 대신들을 기양 보내거나 제거하여 마지막으로 단종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을 말한다. 이 정변이 계유연에 일어났으므로 계유정난이라고 한다. 배경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자신의 단명을 예견하고 영의정, 황보인, 자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등에게 자기가 죽은 뒤 어린 왕세자가 등극하였을 때 잘 보필할 것을 부탁하였다. 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단종이 즉위 당시 12세로 어렸기 때문에 세종과 문종의 유명을 받던 고명 대신인 김종서가 조정의 인사권 및 정권과 병권을 쥐고 섭정을 하였다. 수령 첨령을 통해 왕실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왕대비, 대왕 대비 등의 부재 상황에서 세종의 영특한 아들들은 세종시대의 각종 정치 문화 사업에 참여한 과정에서 각자 만만치 않은 세력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과 셋째 아들 안평대군 등의 세력이 가장 강성해 조정의 신료와 왕실, 심지어 황간, 나인까지도 이들의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안평대군 역시 수양대군과 정치적 대결은 친형제 관계를 떠나 피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양은 양녕대군과 효령대군 그리고 동생인 임영대군 한명회를, 안평은 해빈의 아들들과 금성대군 등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왕권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김종서와 그를 따르는 신하들은 다시 왕자들 세력의 견제가 되는 막강한 세력들이었다. 수양대군의 정변 기도. 조선 대신들은 안평대군과 손을 잡게 되자 정치적 입지의 위협을 느끼는 수양대군은 자신의 뜻을 따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책사로 곤남, 환명회 등을 맞이하게 되는데, 수양대군은 모신 곤남을 통하여 당시 경복궁 직으로 있던 한명회를 얻고 한명회를 통해 다시 홍달손, 양정 등의 유능한 무인 30여 명을 포섭하여 기회를 엿보았다. 한명회와 곤남 이 두 사람의 합류 이후 수양대군의 정치적 세력 확대의 가속도가 붙어 평소 절친한 관계였던 집현전 학사 출신의 소장파 관료 신숙주, 무예에 정통한 문관 홍윤성, 무관 양정, 청백리 영의정 황희의 아들 황수신, 김종서의 채측큰 이징옥의 형과 아우, 이진규, 이징석 형제 등이 그 세력으로 합류하게 되며 왕실 인물들의 포섭에도 노력을 기울여 양녕대군, 임영대군, 영대군 그리고 세종의 후궁 신빈김씨, 소생인 계양군, 이증 등의 주요 정치인도 그의 세력이 되었다. 한명회는 세상을 읽는 능력이 있는 인물로 수양대군의 책사로 활동한다. 불안 처지에 있던 한명회와 곤남은 왕권의 추락과 신권의 막강함과 사회 혼란을 이유로 들어 정변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경과. 그리고 수양대군은 한명회 등의 도움을 받아 정치적 계략을 획책하게 되는데, 그 첫 시도는 김종서와 황보인, 민신 등의 경계심을 무마하기 위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원래 안평대군이 책사 이현노의 조언으로 그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이 자청을 했는데, 수양대군이 세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시키고 자신이 가게 된 것이었다. 이 사행길을 통해 수양대군은 신숙주를 완전히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하게 되며 본래 목적이었던 김종서 등의 조정 대신들의 경계심도 무마시키는 데 성공하게 된다. 귀국 후 수양대군은 한명회, 곤남, 홍윤성 등과 함께 자신의 직권에 반대가 되는 조정 중신들을 제거할 살생부를 작성하고 쿠데타라 계획을 서둘렀다. 고사일은 음력 10월 10일. 첫 목표는 장의정 김종서였다. 수양대군은 병력 동원이 가능했던 무관 양정, 홍달손 등을 통해 경복궁을 점령하기도 하고 자신은 직접 종, 이문, 양정 등과 함께 관복 차림으로 김종서의 집으로 향한다.
김종서는 거사 며칠 전 신숙주 최항 그리고 거사 당일 곤남의 방문을 받았다. 그러나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김종서는 무방비 상태였고 수양대군이 종 이문에게 철퇴를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신호를 내리면 즉시 김종서를 내리치라는 명을 내렸다. 김종서와 조정 대신 제거. 수양대군은 장의전 김종서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수하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고 김종서는 들어가 담소를 청하나 수양대군은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였고 미리 준비한 유인용 편지를 김종서에게 전달한다. 김종서가 편지를 달빛에 비춰 보는 순간 수양대군의 신호를 받은 종 이문이 철퇴를 김종서를 내리쳤고 이어서 이문이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와 그 동료들을 철퇴로 내리치니 계유정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후 수양대군은 준비한 행동을 착실히 시행에 옮긴다. 사대문과 주요 군시설을 장악한 뒤 공의 공주댁 즉 시자소로 들어가 단종에게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짜고 역무를 획책했다고 보고한다. 단종의 명을 빙자하여 조정 대신들을 모두 입골하게 한다. 이때 재상들이 들어올 때 겸종은 제거하고 홀로 들어오게 하였는데 대신들은 시자소에 입골시킨 뒤 수양대군이 반대되는 대신들은 홍윤성과 함기, 구치관 등 무례배가 철퇴로 내려치는 것이었다. 조정 대신 중 수양대군에게 협조적이었던 판중추원사 정인지, 이계전, 이순지 등은 무사했던 반면에 김정서 185 살상부에 적힌 영의정 황보인, 이양 조국관 등은 모두 철퇴에 맞고 살해되었다. 이명민, 조번, 김대중, 하석 등은 자택에서 수양이 보낸 자객들에게 죽고 문종의 능인 현능에서 비석 제작을 감독하고 있던 민신을 현능에서 창살하였고 정bun과 평안도 관찰사 조수량 등을 유배시켰다가 사약을 내려 죽였다. 이때 이문의 절퇴에 맞은 김종서는 가까스로 일어나 이꼬라귀에 여장을 하고 감에 올라타 도성의 사대문을 돌지만은 모두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차남 김승벽의 처가로 피신한다. 몇몇 행인들에 의해 다음날 아침 양정이 다시 배로 가는데 대신들이 죽은 것을 몰랐던 김종서는 죽기 전 순진하게도 자신이 투옥되는 줄 알고 정승이 어찌 걸어가느냐 초혼을 내오너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양정은 가차없이 김종서의 목을 베었다. 김종서가 철퇴를 맞고 깨어난 것처럼 송공부정 이명민이 집에서 자객들에게 철퇴를 맞았으나 깨어나서 들깨서에 실려 김종서 집에 갔다. 이때 김종서가 가마를 타고 돌아다녔기에 다시 집으로 가던 중 소식을 들은 홍달소는 호군 박제함을 보내 죽였다. 결과 이렇듯 쿠데타가 성공을 거두자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의 처벌을 형식적으로 반대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곧 안평대군을 강화도에 유배시켰다가 의금부로 통해 사약을 내렸으며 살해된 조정 중신의 처첩 자녀들을 노비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정난 공신 1등의 자신과 정인지 그리고 사동지간이었던 한확 등을 임명하고 나머지 신하들을 2등, 3등으로 책록하여 조정의 주요 관직들을 독점했다. 수양대군 자신은 영의정과 군권을 모두 장악하여 사실상 제위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역적으로 단죄된 안평대군 등은 소원 보략에서 삭제되었다가 훗날 숙종 때 복권된다. 계유정난과 아주 밀접한 반란이 있었는데 바로 김종서의 참모 이징옥이 일으킨 이징옥의 난이다. 김종서를 죽였다는 명분으로 일으켰지만 이징옥 자신은 칭제 건호를 하였다. 대금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남만주의 오국성을 도부로 황제에 즉위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이 난도 얼마 못 가 종성판관 종종과 대혹은 이행검의 밀사로 살해당했고 허무하게 이 난은 정리되었다. 수양대군과 정인지 등은 단종을 압박하여 집현전으로 하여금 자신을 찬양하는 교서를 짓게 하는 등 집권 태세를 굳혀갔다. 이렇게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여 1455년 마침내 왕위를 차지하게 된다. 영향 계유정난 이후 집중적으로 형성된 훈구 공신들은
정치 권력과 경제적 부를 독점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반대급부로 사림은 지방 농민의 지지를 받으며 15세기 이후 조선 성종 때에는 중앙의 정치 무대에 대거 등장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었다. 이것이 훗날 기호학파, 영라학파로 나누고 분당 정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계유정난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 조선 세조 수양대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 1417년 11월 2일에서 1468년 9월 23일 돌아가심. 제위 1455년부터 1468년. 조선의 제7대 임금. 조선 왕조의 최초로 왕세자를 거치지 않고 즉위한 임금이자 최초로 반정을 일으켜 즉위한 군주다. 성은 이씨, 휘는 유, 본가는 전주, 자는 수지. 세종대왕과 소현 왕후 심씨의 둘째 아들로 문족의 동복 동생이자 안평대군 용, 금성대군 유의 친형이며 단종의 숙부이기도 하다. 즉위 전 호칭은 수양대군으로 초봉은 진평대군이었으나 여러 차례 개봉된 끝에 수양대군이 되었다. 김종서를 제거한 1453년부터 1455년까지 조카 단종 대신 섭정하였다. 조선 왕조에서 최초로 반정을 일으켜 집권한 지도자로서 말타기와 할쏘기를 즐겨했고 역병, 병료 등을 편찬할 때 만난 권남 등을 통해 한명회를 소개받고 문종 연간의 한명회를 통해 신숙주, 정창손, 정인지, 김질 등의 집현전 학살들을 포섭하여 조정을 장악해 나간다. 왕자 시절 원인석보와 역대 병료연금 편찬에 참여하였다. 세종 사후 왕권을 위협하는 위력주자로 지목되던 중 1453년 계유정난으로 안평대군 김종서를 죽이고 스스로 영의정 부세에 올라 정권을 장악한 뒤 스스로 정난공신 1등관에 녹훈되었다. 1455년 조카 단종으로부터 명목으로는 선의 형식으로 즉위하였으나 혼신들의 압력에 의한 강제 퇴위였고 이는 이후 사육신, 생육시 등의 반발과 살림세력의 비판을 초래하였다. 단종 복위운동을 진압하고 사육신과 그 일족을 대량 수착하였으나 후일 죄를 뉘우치고 불교에 기여하였다. 사육신 등의 대량 학살을 공신 세력이 강성해지자 제2말년에 김종직 등의 살인파를 등용하여 군형을 유지하려 했다. 생애 후반 그의 악몽과 피부질환에 시달림 당했다. 1468년 9월 22일 예종에게 전의하고 9월 23일에 수광공의 정전에서 나병으로 승하하였다. 50세에 승하하였다. 세조 수양대군의 생애, 출생과 성장. 세조 이유, 본명 이유. 1417년 음력 9월 24일. 당시 본궁에서 충녕대군이었던 세종과 소현 왕후의 차남이자 네 번째 아이로 태어난 그는 보통의 왕자로 여생을 보낼 운명이었으나 그가 태어날 무렵 할아버지 태종은 자신의 뒤를 이을 양녕대군이 세자로서의 위치가 상당히 불안하고 주색을 즐기는 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자 세자를 교체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의 나이 2살 때 숙부인 성녕대군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인 충녕대군이 왕세자를 거쳐 세종으로 즉위하였다. 그는 바로 이꼴하지 못하였는데 세종이 즉위한 뒤에도 세조는 궁박 민가에서 자랐다. 그것은 당시 유아 사망의 정도와 궁실의 분위기가 그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유아 더불어 큰아버지인 정종과 할아버지인 태종의 승하가 잇따랐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기에는 아직 환경이 좋지 않은 탓도 있는 듯하다. 민가에서 성장한 것은 왕자 유에게 오히려 많은 영향을 주었다. 궁궐에서 애지중지 되어 귀하게 자라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라기보다는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민간의 일들을 상세히 겪으면서 활달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어려움과 사실과 거짓을 일찍부터 알게 되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고귀함은 그대로 그에게 전해져 이미 남들에게 성숙하였다. 왕자로서의 고귀함과
도량이 자연스럽게 그의 몸에 배어져 있었던 것이다. 세조는 또한 이미 5살의 나이에 효경을 애워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영특함은 자라면서 형제들 중에 단연 뛰어난 아버지 세종과 형인 문종에게 인정을 받았다. 대군 시절 이꼴과 대군 봉작. 사제에서 자라다가 5살 무렵 이꼴하였다. 1428년 세종 10년 6월 16일 대광보국 진평대군에 봉작되었다. 1429년 세종 11년 2월 세종이 평강에 친히 나가 무예를 강무할 때 그는 그간 익혔던 궁수를 발휘한 적이 있었다. 이따 그의 나이 불과 13이었다. 몰입꾼들이 몰아오는 사슴을 향해 화살 7발을 쏘았는데 이것이 모두 사슴 목을 관통하였으니 보는 이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처음에는 진평대군이었으나 후에 봉작이 바뀌어 한평대군, 진양대군 등으로 개봉되었고 훗날 1445년 세종 27년 다시 수양대군으로 개봉되었다. 중간에 함양대군에도 봉해졌던 걸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함양대군으로 봉해졌던 기록은 없다. 1428년 세종 10년 파평윤씨 윤번의 딸 윤씨 후일의 정희 왕후와 길례를 올렸다. 성리학을 수학하였으나 일찍이 글재주가 없음을 깨닫고 활수기와 무술 연마에 정진하였다. 교육과 소년기. 포온정몽주의 제자 군의 문화에서 수학한 세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교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세자 뒤의 문종을 성균관에 입학시키고 이어 다른 대군들도 성균관에 입학시켜 성리학을 배우게 한다. 세종은 왕업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왕자들의 교육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다. 이러한 세종의 특별 배려 속에 왕자들과 함께 수학하였으나 그 가운데서도 다재다능하여 일찍 배운 것들을 습득하고 응용하였다. 1434년 18세 때 그는 세종을 따라 왕방산으로 강무하게 되었는데 그는 하루아침에 사슴과 노루 수십 마리를 쏘아서 털에 묻은 피가 바람에 날려 겉옷이 다 붉게 물들었다. 늙은 무사 이영기 등이 보고 감격하여 오늘 뜻밖의 다시 태조의 신물을 뵙는 듯합니다 하였다. 박시백 화백의 조선왕조실록 휴머니스트에 의하면 수양대군은 박식하지만 병약했던 형 문종과 달리 무예 실력도 출중했다. 승마와 격구, 활쏘기 재주가 뛰어났고 사냥을 즐겼다. 그는 일찍부터 무인의 기질이 뛰어났다. 사람들이 공마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는 마음속으로 이를 좋아하였고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기도 하여 항상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녔다. 또 당시 수렵 중 가장 재밌고 호쾌한 것으로 꼽혔던 매사냥을 좋아하여 자신이 직접 매를 사육시켜 사냥을 다니곤 하였다. 자칫 궁중생활로 약해질지도 모르는 체력을 승마를 통하여 다져 나갔다. 세조는 사냥술과 궁술, 마술 등을 익혀 상당한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고 이는 훗날 무인 선발과 그가 중심이 되어 편찬하는 역대 병료 찬집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1436년 세종 18년 2월 그의 나이 약관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세조가 문학을 좋아한다고 하여 친히 자치 통감을 내려주었다. 이때 세조가 고금의 서사를 다 보았고 더욱 성리하게 전통하였는데 매양 말하기를 천하의 서적을 다 읽지 않고서는 나는 다시 활을 잡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그의 형인 세자는 일찍이 수양의 활에다가 쓰기를 철석 같은 그 활이여 벼락인 양 그 살이로다 버티김은 보겠으나 풀어짐을 못 보겠네 라는 시를 친히 적어주기도 하였다. 정치활동 초기와 전제개혁. 부왕 세종의 병환과 그의 재능을 알아본 세종의 특별 지시로 그는 정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1439년 세종 21년 7월 종친 등을 관리하는 종부시 제조가 되었다. 이후 전제상정소를 설치하면서 전제상정소 도제소가 되어 농사를 실제 농민에게 부여하는 토지제도의 분배 개혁을 주관하였으며 세종 제2귀한종 지평요람 역대병료 의주상정 등의 서적의 편찬과 찬수를 독점 감독하였으며 중국의 운해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였다. 또한 명나라와 천축국에서 불서들을 구하여 불서들을 훈민정음으로 번역 보급하기도 했다. 1440년 세종 22년 세종이 급혀 천목관측기계의 하나를 바로 잡을 때 세조와 안평대군 및 다른 유신들에게 명하여
삼각산 보현봉에 올라 해지는 곳을 간직하게 하였다. 돌길이 위험하고 또 불측한 벼랑이 내려다 보였으므로 안평대군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눈이 어지럽고 다리가 떨려서 전진하지 못하였으나 세조만은 유난히 걸음이 나는 듯하여 순식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보는 이가 모두 탐복하여 따를 수가 없다 하였다. 늘 소매 넓은 옷을 입었으므로 군중 사람들은 모두 웃으니 세종이 이르기를 너와 같은 용력이 있는 사람은 의복이 이만큼이나 높고 커야만 될 것이다 라고 고하였다. 1444년 전제소 제조로 임명되었고 1445년 진양대군에서 고쳐져서 수양대군으로 개봉되었다. 문종의 대리천정. 세종이 병들고 세자 있던 문종이 대리천정을 하자 그는 동생인 안평대군 등과 함께 신하들에게 세종과 문종의 교제를 전하기도 하였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형제는 당시 조정 중신 들이 왕정의 공공연히 도전하는 것을 보고 탐탁지 않게 여기며 훈의를 계약했다고 한다. 그러나 둘째 아들 수양과 셋째 아들 안평에게 야심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부왕 세종대왕은 수양과 안평을 골 근처에서 떨어져 있게 했다. 세종 자신의 생각도 통념적인 정법대로 적자로서 왕위를 계승시켜 왕위 계승의 올바른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수양의 야심을 경계하면서도 수양이 왕위에 오르라는 생각은 불가능하리라 확신했고 세조의 형인 문종도 모든 면에서 있어 군주로서의 능력을 10분 가지고 있었다. 수양의 역할이란 그의 왕실을 보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문종의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세종 자신도 소갈증과 고혈압을 비롯한 질환에 시달려 건강이 좋지 않고 좀 이른 시기이기는 하지만 문종에게 섭정을 하게 하여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부왕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에게 어린 원손을 보필하라는 당부를 여러 번 거듭하였다. 저작 활동. 수양대군이 야심 있다는 소문이 문종 즉위부터 확산됨에 따라 그는 철저하게 자신은 왕위에 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 명나라와 인도에서 불서들을 수입하여 탐독하였고 매사냥과 할쏘기를 즐겨하였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병약함을 기회로 일부 국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철저히 숨겼고 정치보다는 학문과 서적 간행에 힘쓰면서 인맥을 형성하고 정치를 하려는 기회를 노렸다. 이때 그는 한 명의 군남을 알게 되고 그들로부터 뒤에 신숙주, 정인지 등의 인재 등을 포섭하게 된다. 대군으로 있으면서도 그는 전제상정소를 설치하고 도제소가 되어 토지 제도의 재개혁을 맡았으며 지평요람, 역대병료, 의주상정 등의 책을 찬술하고 중국의 운해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그는 집현전의 학사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집현전 학사 중 일부는 안평대군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신숙주와 정인지 등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는 데 성공하였다. 집권 과정. 왕족 훈신들의 위기의식. 그는 보통의 왕자로 남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문종이 병약했고 후사 단종도 나이가 어렸다. 세종 자신도 병중인데다가 문종은 부왕보다도 더 병약하여 요절할 우려도 있었다. 세종은 일찍 문종에게 대리천정을 하게 하여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세종은 또 자신이 죽고 세자 역시 오래 못 갈 것을 예상하고 집현전의 학사들에게 어린 세손의 보필을 부탁하였다. 그는 이를 기회로 여기게 되었다. 1450년 세종이 승하고 문종이 그 뒤를 이었다. 1452년 4월 관습 도감 도제소에 임명되었다. 이때 그는 야심을 철저히 숨기고 불사 중창과 법회에 참석하는 등 자신의 뜻을 철저히 감추었다. 그는 관습 도감 도제소가 되자 사관에서 종칭에게 실직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탄핵했으나 문종이 듣지 않았다. 1452년 문종은 병약하여 즉위한 지 2년 만에 승하고 12살의 어린 조카 단종이 즉위하였다.
조선의 왕은 왕권을 하늘이 부여한다는 왕권 신술설과 비슷한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어린 단종이 즉위하고 김종사나 황보인 등의 의정부 신하들이 힘이 왕권을 능가하고 있었다는 상황 속에서 왕실과 문신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 정치인들은 저마다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후 안평대군 계열이 왕위의 뜻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자 수양대군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제1편 계유정난 1편 세조 수양대군 1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